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이 있어야 할 그런 약들일 것 같은데요. 이 생물학 제제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사용된 지는 사실 2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약이 어떠한 효과를 나중에 보일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데이터로는 크게 부작용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약이지만 어떤 약이든지 그게 향후 몇십 년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현재까지 약 중에 가장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물학 제제라는 것은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이 아니라 세포나 조직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 매개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나왔던 사이클로스포린 약은 그쪽 부분에가 우리가 어떤 불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담뱃불 그 정도의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담뱃불 정도를 끄기 위해서 사이클로스포린을 거기다가 어때요? 우리가 흔하게 물을 소방차를 부르는 거죠. 소방차 불러서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부분만을 억제하면 되는데 사이클로스포린은 그 전체 아주 넓은 부위를 전부 다 억제하는 그런 약이라고 한다면 이 생물학 제제는 그 바로 담배 꽁초만을 끌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원인되는 그 물질만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역이 억제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점이면 아주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현재까지 알려진 걸로는 부작용이 아주 적다는 거고 전신치료제보다 아까 먹는 약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임상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죠. 자, 건선 환자에서 효과는 이런 생물학적 제제라는 것이 다른 기존 황산치료나 사이클로스포린 그리고 먹는 약보다 효과가 비슷한 약도 있고 훨씬 더 우월한 약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선 아까 말씀드렸죠. 완치를 시키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생물학 제제를 주사 제제를 맞으면 완치가 돼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완치는 없습니다. 완치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약을 완치는 아니지만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약 날마다 먹어야 되는 먹는 약 그리고 날마다 발라야 되는 바르는 약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2주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서는 3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그냥 주사만 한 방 맞고 가시면 그 오시는 다음 스케줄에 있어서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점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그런 감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환자가 전부 다 이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사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것이 바로 결핵입니다. 그리고 비형 간염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건설에 연관 있는 그런 면역세포, 면역 물질이 이런 결핵이라든지 비형 간염들이 증식되고 우리를 감염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억제해주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그런 억제해주는 성분들을 우리가 건선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억제해버리면 우리 몸에 있는 잠복되어 있는 결핵이 오히려 더 증식해서 결핵을 현성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형 간염 보균자 역시 비형 간염이 현성으로 생길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물학 제제 주사를 하기 전에 검사를 꼭 통해서 치료를 같이 시행해야지만이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약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억제하는 약들이 나와 있고요. 예. 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왜 그냥 주사 제제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먹게 되면 전부 다 위에서 다 소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주사로 맞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 맞는 그 스케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1주에서 12주까지 아주 다양한 약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맞는 간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갑이 상당히 고가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한 분에 한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해주냐 그러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만성, 판상, 건성 환자로서 우리가 몸이 10% 이상 침범이 되고 또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런 중증도 점수가 1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3개월간 먹는 약을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입니다. 또는 3개월간 광선 치료를 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워낙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게 되는데 이런 고가인 약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바로 본인 부담이 60%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일례로 약값이 한 200만 원 정도 주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200만 원짜리 주사를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120만 원의 주사를 맞는 겁니다. 8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할인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20만 원이 상당히 고가죠.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험 기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을 해서 환자분들의 보험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유지비가 보게 되면 되게 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이 1,000만 원에서 60%이기 때문에 600만 원을 1년에 본인이 부담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600만 원을 전부 다 본인이 계속 계산하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제도 본인 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서 자기 수익에 따라서 120만 원에서 509만 원 정도 이렇게 기준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이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돈을 많이 보험을 많이 보험금을 많이 내지 않고 계신 분들은 121만 원까지만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돈들 약 500만 원 정도는 추후에 정부에서 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자기 개인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최대한 1년에 본인이 내는 돈은 많이 내시는 분들도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에 500만 원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상당히 고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다시 또 나오겠지만 이뤄서 최근에는 또 다른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산정 특례 질환이라고 해서 제도가 또 생겼는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